자, 우리 헬러어 용법 한번 5.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러어 형용사는 명사와 함께 사용될 때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니 헬러어는 세 가지나 있네라고 당황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도요, 잘 따져보면 형용사가 되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뭐 멋진 자동차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자동차가 멋진이다. 멋진이다 합쳐서 멋지다. 그죠? 그러니까 한정도 해주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형용사가 명사가 어떻다라고 서술도 해주죠. 우리나라 말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멋진 놈, 멋진 것 이런 거. 자, 예를 들면 것이랑 놈이라는 말은 이걸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야, 너 시장에서 것 좀 사와 이런 거 얘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것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어떤 사물을 가리키거나 혹은 사람을 가리키거나 할 때 놈 이런 걸 우리가 의존 명사를 쓰지만 이 자체로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형용사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에 이 형용사가 남성을 나타내느냐, 여성을 나타내느냐, 중성을 나타내느냐 정도의 정보로만 주는 거지, 실제로는 형용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없이 형용사만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만 써가지고는 의미 형성이 안 되니까 뒤에 의존 명사를 붙여서 형용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그런 어떤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 명사로부터 독립되어져 있는 용법이죠. 그래서 우리말도 엄밀히 따지면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적 용법, 명사가 어떻다라고 서술하는 서술적 용법, 그리고 형용사 자체의 의미를 강조하고 일반 명사로부터 독립되어져서 사용되는 독립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좀 거칠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근데 헬러어도 동일하게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독립적 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왜요? 사람 쓰는 말이 다 똑같지 뭐, 그죠? 우리가 형태적인 거나 이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는 모든 언어에서 이 세 가지로 사용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헬러어에는, 헬러어 형용사에는 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었지, 거기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외형적 특징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그 점만 포인트를 두면은 뭐 형용사 우리 이미 형태도 배웠으니까 용법 우리가 습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딱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법으로 치자면 우리 5.3.1에 나오는 요 한정적 용법인데요. 이걸 흔히 또 다른 말로 관용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요 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한정적 혹은 관용적 용법은 형용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멋진 자동차 이렇게. 자, 헬러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게 5가지 패턴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1형, 2형, 3형이 있고요. 요 외에 이제 2형의 변형, 1형의 변형에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태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우리 말로는 번역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헬러어가 성과 수의 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순이 좀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어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1형은 관사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왜 관사가 나오냐? 관사는 항상 명사랑 짝을 이뤄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 다음에 성수격이 일치하는 형용사가 관사 뒤에 명사 앞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1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용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쓰이는데 명사는 일반적으로 관사와 함께 쓰이니까 관사를 동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 용법을 따질 때에는 관사, 형용사, 명사 이 세 가지를 따질 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을 때 요 경우를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사, 형용사, 명사 형태를 우리가 제1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약에 헬러어 문장이 써 있으면 얘는 형용사의 의미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형이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관사, 명사, 관사, 형용사예요. 자, 우선은 명사는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랑 쓰인다 그랬죠. 그리고 형용사도 짝이 되려면 성수격이 일치해야 되죠. 그러면서 한정형 용법이 되려면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형이니까 제 1형과는 차이가 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사,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관사와 명사가 짝이니까 얘는 지금 관사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형용사 앞에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를 하나 더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관사, 명사, 관사, 형용사. 그럼 이렇게 되죠.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있는 형태죠. 자, 우리 1형과 2형과 말로 설명하면은 다 똑같고 다만 형태적으로는 1형은 관형명이고 2형은 관명, 관형이라는 거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 경우에도 한정형 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명사와 형용사 모두가 강조가 되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멋진 자동차 했을 때 관사 멋진 자동차가 나왔으면은 자동차가 어떻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멋지다라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가 멋지기도 하지만 저 차에도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형을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헬러 문장을 볼 때 우리말로는 이걸 둘 다 해석해도 그냥 멋진 자동차밖에 안 돼요. 하지만 헬러 문형으로 볼 때에는 이 뉘앙스가 다르니까 이 책이나 이 말씀을 기록한 혹은 이것을 말한 그 저자나 이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화자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원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어도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충분한 의미를 찾지만 더 풍성하고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원어를 배워야 되는데 바로 이런 사소한 거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운 지 이제 4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관사, 명사, 형용사 배웠는데 이런 뉘앙스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미 벌써 나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런 그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 몇 년 정도 수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 마태복음 헬러 성경 한번 읽고 무덤에 묻혀서 비석에다가 마태복음 헬러어로 읽은 성도 여기 잠들다 빡 멋있잖아요. 그걸 목표로 여러분이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원문으로 읽었을 경우에는 약속하건대 우리가 그냥 느끼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 뭐 이런 어떤 공통적인 것 외에도 이 언어로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더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제 3형이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관사는 명사와 함께 등장을 하는데 얘는 관사가 명사와 함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사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용사가 명사를 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는 관사와 함께 쓰여서 명사, 관사, 형용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씩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명사는 일반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지만 형용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다가 덧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패턴에 따라서 우리말로는 다 똑같지만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4번과 5번은 뭐냐면은 명사에 관사가 없는 경우에 종종 형용사도 관사를 동반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 문맥에 따라 분명히 한정적 용법인데 둘 다 관사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경우는 2형,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가 이렇게 관사 없이 둘 다 나오는 경우는 1번과 유사하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이제 제1형 형용사, 명사가 나오면은 이제 2번과 유사하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패턴을 염두에 두고 밑에 한번 예문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1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 하기오스 큐리오스 레게이. 그러면 거룩한 주님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관, 형, 명, 성수격이 일치하는 거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2형은 이렇게 됩니다. 호큐리오스, 호하기오스, 레게인데 이게 바로 관명, 관형이 성수격이 일치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말로는 똑같이 그 거룩한 주님이 말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거 제3형도요. 큐리오스, 하기오스 할 경우에 명사 앞에는 관사가 없지만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어서 얘도 한전용법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도 거룩한 주님이 말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번, 5번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큐리오스, 하기오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경우에 원래는 얘가 주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서술적 용법,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서술적 주격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요것과 헷갈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가. 그런데 이 뒤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레게이라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다 동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명백하게 관사가 없지만 큐리오스, 하기오스가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될 경우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5번에 나온 것처럼 하기오스, 큐리오스가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도 이것이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3.2의 서술적 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은 형용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서술해 주거나 정의해 주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정적 용법은 꾸며 주거나 한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어떻다라고 서술하거나 어떠한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문을 한번 그 구문을 한번 아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6쪽에 우리 한번 도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1형은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 관사, 명사. 2형은 관사, 명사, 형용사예요. 여러분 특징은 뭐냐면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어요. 우리 앞에 한전용 용법일 경우에 명사 앞에 관사가 없지만 형용사 앞에는 관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아니면 아예 둘 다 관사가 없는 거. 하지만 서술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는데 형용사 앞에는 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2형에서 명사 앞에 관사가 있는데 형용사가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결국 관사가 형용사 앞에 있는 거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얘는 명사와 관사가 하나의 짝이기 때문에 그 안에 껴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형용사가. 그래서 얘는 형용사 앞에 관사가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형용사와 이 관사가 상관성은 없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 관, 명이 나오면 이 경우에는 형용사가 강조가 되는 거고요. 관, 명, 형이 나오면 형용사와 명사 모두가 강조가 되되 명사에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한정용법에서 나왔듯이 명사와 형용사 모두에게 관사가 없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사실은 한정적 용법일 수도 있고 서술적 용법일 수도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문맥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까처럼 레게이 말하다 동사가 나오면은 A는 B다 이렇게 서술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한정적 용법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다 동사가 나와서 예를 들면은 뭐 명사는 형용사이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면 얘는 동일한 형태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서술적 용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요. 한번 우리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도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기오스, 호, 큐리오스, 에스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기오스도 남성단수 주격, 그죠? 큐리오스도 남성단수 주격인데 이 경우에는 관사가 명사 앞에만 있죠. 이 경우에는 A는 B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호큐리오스 하기오스 에스틴. 이 경우에도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지만 형용사 앞에는 관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해석하라 이거예요. 다만 우리말로는 똑같죠. 그 주님은 거룩하다. 하지만 이 어순 때문에 뉘앙스 차이가 난다라고 여러분이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예문을 보면 둘 다 관사가 없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런 문장일 경우에만 서술적 용법이 된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기오스 큐리오스 에스틴. 이렇게 에스틴, 에이미 동사, 이다 동사가 있는 경우에만 얘가 소위 말하면 서술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도 어순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죠. 큐리오스, 하기오스, 에스틴 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다 동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명사와 형용사가 모두 그래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특징이 얘네가 항상 주격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격, 역격, 배격 따위는 서술적 이 용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부정사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되면 그때에서는 이제 문법적인 어떤 다른 요소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쯤 가서 우리가 그 부정사나 분사 따위를 배울 때 어떤 그런 용법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마저도 결국은 우리 에이미 동사의 어떤 특정한 형태가 사용돼서 연결해주는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걱정할 거 없고요. 지금은 그냥 이 직설법 형태로만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다 동사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다 주격 형태로만 등장한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명사는 문장의 주어가 되고 동반되는 형용사는 서술적 주격, 다시 말하면 보어. 우리가 서술적 주격을 일반적으로 PN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다른 말로는 보어라고도 하잖아요. 명사를 이렇게 의미를 좀 보충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둘 다 주격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3번과 4번에서 보듯이 명사의 관사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주격형일 때에만 서술적 용법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형용사의 세 번째 용법인 독립적 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립적 용법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형용사에 무슨 독립이 필요하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 있잖아요.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여러분 얘네는 항상 모와 짝을 이루었어요. 그죠? 명사랑 짝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거는 그렇게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이 형용사가 그 자체로만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로부터 독립? 명사로부터 독립했다는 의미에서 독립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두 가지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관사를 가진 패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관사가 없이 그냥 형용사만 쓰인 패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관사 형용사가 나오면요. 형용사와 관사의 성수격을 근거로 해서 문맥에 따라 얘가 뭘 지시하고 뭘 가리키는지를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그나마 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얘는 정말 문맥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이 의미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게요. 형용사의 용법은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구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형용사 멋진 이 단어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려면 우리말로는 멋진 자 혹은 사물을 나타낼 때에는 멋진 것이라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라는 것과 것이라는 것이 명사긴 하지만 여러분 얘가 특정한 의미를 갖진 않잖아요. 우리 아까 제가 이 전체 제목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자 만나고 오신 분 계세요? 혹은 슈퍼에서 것 사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것이라는 말과 자라는 말이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해서 쓰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존 명사가 사실은
그냥 형용사 의미를 보충해주는 식으로만 나타났다는 것 뿐인데 우리말은 그나마도 형용사만으로는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형용사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생긴 문제고 우리말의 특징 때문에 생긴 문제고 헬러어는 자나 것같이 그런 어떤 의존명사조차도 붙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성과 수와 격과 우리가 문맥을 고려해서 이것이 뭐 그 남자들인지 그 말씀들인지 그 교회들인지 아니면 뭐 어린이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 용법이 그런 점에서 참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1번 예를 보면은 호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형용사가 나왔고 관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주변에 뭐가 없어요? 남성 단수 주격 형태의 명사가 없잖아요. 근데 헬러 문장으로 얘가 끝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얘가 지금 명사가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해석을 할 때 관사가 남성 단수 주격, 형용사가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선한 남자겠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그 선한 아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맥이라면 그 선한 말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빠라는 단어도 남성 단수 주격으로 사용될 수 있고 말씀이라는 단어도 남성 단수 주격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꼭 남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용사로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문맥에서 만약에 그것이 말씀이 나오든 뭐 예를 들면은 남자가 나오든 아빠가 나오든 그것이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만이 이 부분을 정확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초문법에서는 그냥 얘가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뭐 그 선한 남자 뭐 혹은 그 선한 자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편 우리 무관사 그냥 아가토스만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문장이 복잡해지는데 자, 아가토스 레게이 할 경우에 여러분 레게이 하니까 그나 그녀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이잖아요. 근데 앞에 아가토스가 나왔으니까요. 얘는 인칭 대명사도 아니고 일반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숨어있는 주어의 남성 단수 주격 형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 글을 꾸며줄 수는 없어요. 왜? 명사가 명시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자체가 독립적으로 사용돼서 명사화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관사가 없으니까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한 선한 자가 레게이 말한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맥상 그게 아버지라면 한 선한 아버지가 되겠고 문맥상 그것이 말씀이라면 한 선한 말씀이 말씀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을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추가적으로 한 가지 고민될 부분이 있어요. 3번 영어의 경우 헬러의 독립적 용법을 관사 형용사 구문으로 그 형태에 맞춰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영어는 그게 가능해요. 이럴 경우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요. 뭐가 어렵냐면 의미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헬러어로 호 아가토스 그러면 여러분 호는 관사니까 영어에 더라는 정관사를 써보고요. 아가토스는 영어로 굿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로 쓰면 뭐가 돼요? 더 굿이 되죠. 그럼 여러분 더 굿이 되면은 이것이 선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 선한 자들 이렇게 복수가 됩니까? 우리 예전에 기초 영문법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더 리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의 어떤 명사가 된다. 여러분 영어에서 우리가 그런 거 정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의 어떤 존재를 나타낸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운 사람이 헬라어를 더 잘할 것이다. 더 명쾌하게 배울 것이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도
헬러와 이 영어의 이 언어적 차이를 극복해야만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우리도 한국어와 헬러의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만 헬러를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우리 한국어와 헬러어가 거리가 좀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비적이고 어떤 이런 이렇게 섞여져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그냥 그 자체로 완전히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연결돼 있으면 뭔가 쉽게 배울 것 같지만 혼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 이해해서 헬러어에 적용하면 헬러어를 배우는데 더 명확하게 배울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68쪽에 있는 우리 문장을 통해서 한번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파이디온 에스틴 아가톤 까이 또 아가톤 레게이 또 큐리오. 자, 우선은 여러분 요 파이디온이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뭐가 되죠? 관사를 보니까 중성 단수 주격이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어린이니까 어린이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왔냐면 에이미 동사가 왔잖아요. 여러분 에이미 동사는 현재 직설법 단수 3인칭이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쩌고 저쩌고예요. 자, 뭐냐? 아가톤이에요. 여러분 아가톤을 분해해 보면 얘는 아가토스에서 온 거고 중성 단수 주격이죠. 자, 대격일 수도 있지만 대격이 올 수 없는 문장이에요. 왜? 에이미 동사가 쓰였으니까. 자, 그러면 형용사가 나왔는데 얘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얘의 기능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어딨나 봤더니 바로 이 앞에 파이디온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파이디온 앞에는 관사가 있는데 형용사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이 경우는 무슨 용법? 서술적 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용법을 결정하면 여러분 용법이 어떻게 돼요? A는 B다. 명사는 형용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어린이는 선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자연스럽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쉬워요. 근데 뒤에 나온 문장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겁니다. 까이 그리고 또 아가톤 레게이 또 큐리오예요. 우선 여러분 또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온 단어가 중성단수 주격 혹은 대격인데 문맥상 주격입니다. 자, 그러면 중성단수 주격인데 뒤에 명사가 나올 줄 알았더니 뭐가 나왔냐면 아가톤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가톤은 뭐예요? 분해해보면 아가토스라는 형용사의 중성단수 주격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없어요? 그쵸?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어. 여러분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이 형용사가 관사와 함께 나오는 용법, 이걸 무슨 용법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냐면 독립적 용법. 자, 여러분 독립적 용법의 묘미는 뭐냐? 성수격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자체로는 얘가 중성이니까 그 선한 것,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선한 것이 레게이, 현재 능동태직사법 단수 3인칭 말한다. 누구에게? 또 큐리오, 얘는 남성단수 역격이죠. 그 주님께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선한 것이 그 주님께 말한다.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죠. 문법 말고 문맥.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법적으로 치면 그 선한 것이 그 주인에게 말한다가 되지만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까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중성단수 주격 명사가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뭐가? 파이디온이 등장하잖아. 파이디온. 그럼 여러분 뒤에 나온 또 아가톤이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명사를 반복하기가 좀 뭐하니까 생략한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어린이가 선하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중성명사지만 애들을 그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가 혹은 그녀가 그 어린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뒤에는 뭐가 없어요. 명사가 없고 그냥 그 관사 플러스 형용사만 나와서 독립적으로 사용됐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 선한 어린이가 혹은 그 선한 아이가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말 어법에 정확히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적 용법을 해석할 때 문법을 넘어서서 문맥을 고려한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해석이 잘 돼야만 여러분이 정확한 해석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 여러분 쭉 읽으면 막힘이 없이 술술술술 은혜롭게 잘 넘어가잖아요. 근데 헬러어로 보면은 이렇게 생략이 되거나 이렇게 암시적으로 문형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개 중에 3, 4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번역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문맥을 정확히 고려해서 우리나라 말의 특성에 맞게 헬러어 문형을 이렇게 제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갈등이나 고민 같은 거 없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석박사생들과 함께 헬러어를 읽거나 뭐 신대원생들과 함께 이런 것을 읽을 기회가 있어서 읽어보면은 종종 뭐 이제 석박사생들은 훈련이 많이 돼서 괜찮지만 이제 이 초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런 이제 독립적용법 같은 게 나오면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땐 다 알겠는데 원어를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왜? 원어에는 생략이 돼 있거든. 암시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원어로 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물론 그 자리까지 가려면 바로 이런 용법 하나하나, 이 문법적 요소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고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제 원문으로 성경을 읽게 되죠. 자, 우선 이런 내용들이 형용사의 용법인데요. 우리가 그냥 이것들을 다 남겨놓고 넘어가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용법을 파악하는 질문이라는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형용사를 찾아서 성수격을 분해하고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 형용사와 성수격에 일치하는 명사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사를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항상 명사가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까 독립적 용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명사가 있는 경우와 명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명사가 없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독립적 용법이라고 얘기했고, 기본적으로 성수격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문맥에 맞춰서 뭘 하면 된다? 번역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립적 용법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번역할 때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 명사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자, 하나는 명사가 관사를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명사에 관사가 없는 경우예요. 자, 우선은 명사가 관사를 동반하는 경우를 보면은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는 경우는 한정적 관용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사 앞에도 관사가 있고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적 용법 혹은 관용적 용법이 되고요. 형용사 앞에는 관사가 없는 경우에, 쉽게 말하면 명사 앞에는 관사가 있는데 형용사는 관사도 놓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서술적 용법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술적 용법은 형용사에서는 무슨 형태만 나오냐면 주격형만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나 명사 자체에 관사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문맥에 따라 결정해야 되고요. 다만 서술적 용법일 경우에는 무조건 주격 형태만 등장하기 때문에 서술적 용법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려면 이것이 주격형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죠, 그죠? 형용사를 찾아. 그 다음에 성수격이 일치하는 성수격을 분해해서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찾아요. 없어? 독립적 용법. 그러면 관사와 형용사를 고려해서 은혜롭게 해석한다. 그리고 명사가 있는 경우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명사 앞에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개를 나눠서, 있는 경우는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어서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있으면 한정적 용법, 형용사 앞에는 관사가 없으면 서술적 용법으로 해결하되, 서술적 용법은 주격 형태만 나온다. 형용사에서는.
그리고 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잘 문맥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 형용사를 찾아서 성수격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형용사인지 아는지를 잘 판단하는 그 능력이 결과적으로 형용사의 이 복합적인 어떤 그런 용법을 여러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기초가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단어장에서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이 열심히 외워야 되고 우리 아까 어형 변화, 우리 고경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신중하게 잘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형용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용법이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겠는데요. 우선은 형용사가 부사로 사용되는 이렇게 전용되는 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형용사와 부사, 우리 영어도 그랬잖아요. 뭐 빠르게 뭐 이렇게 뭐 그죠?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 헬라어도 예를 들면 형용사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를 외우는 김에 부사로 전용되는 용법을 우리가 하나 익혀 놓으면은 나중에 보캐블러리, 단어 늘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요거 한번 지적해보고 넘어가겠다 이겁니다. 자, 우선 한번 볼게요. 형용사가 부사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형용사의 중성, 단수, 대표 형태는 부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단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중성, 단수, 대표 형태가 쉽게 말하면 부사처럼 사용되는 예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자, 프로토스, 프로테, 프로톤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얘는 넘버 원, 첫 번째의 이런 뜻이에요. the first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가 프로톤이라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맥에서. 이 경우에는 얘가 중성, 단수, 대격 형태인데 얘가 첫 번째는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프로토스도 나오고 프로톤이라는 부사화된 형태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프로토스의 중성, 단수, 대격형이다 라고 설명이 등장하는데 왜 그런 설명이 붙었느냐? 이것이 형용사에서 이제 부사가 된 그런 한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형태냐? 얘는 조금 더 어려워요. 형용사의 중성, 복수, 속격의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메가 뉘가 되잖아요. 중성, 복수, 속격 형태가. 이 경우에 마지막 철자 뉘를 뭐로 바꿔주냐면 시그마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을 오스로 바꿔준다 이거예요. 형태적으로. 그렇게 해서 형용사를 부사로 만든다. 그러니까 중성, 복수, 속격에 나타나는 어미 뉘를 시그마로 바꿔서 형용사를 부사로 만든다. 예를 들면 여러분 깔로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깔로스, 깔레, 깔론인데 얘는 좋은 이런 뜻인데요. 얘의 중성, 복수, 속격이 되면 뭐가 되냐면 원래 깔론이 돼요. 오메가 뉘. 자, 얘는 그냥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맨 뒤에 나오는 이 뉘를 우리가 시그마로 탁 바꿔주면 뭐가 되냐면 얘가 깔로스 돼서 좋게 이렇게 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깔로스라는 이 형용사를 외워놓으면 우리 부사화된 깔로스 할 때 오메가 시그마 있잖아요. 그 깔로스도 우리가 외우기가 쉽겠죠. 그죠? 프로토스라는 형용사를 외워놓으면 이 부사화 용법만 알면 프로톤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습득하기가 쉽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형용사를 배울 때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은 그런 용법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문법책에서는 부사에 대해서는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사는 그 형태가 거의 다 고유적이기 때문에 그냥 단어를 외우지 부사에 대한 다른 것을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화가 되는 이런 용법은 형용사와 함께 배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이에요. 여러분 비교급, 최상급으로 형용사에서 많이 썼죠. 영어에서 같은 경우에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게 그죠? 굿, 베터, 베스트.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굿 좋다, 베터 더 좋다,
베스트, 최고로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형용사를 쓸 때 굿,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 의미니까 원급이라 그러고, 베터,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를 비교급이라 그러고, 가장 좋다, 베스트, 그럼 얘를 최상급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게 있는데 우리말에서도 이 표현을 쓰고 영어에서도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헬라어는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죠. 여러분이 헬라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형용사는 그러면 결국은 다 원급이에요. 그죠? 좋은, 첫 번째의, 뭐 다른. 근데 이것이 비교급과 최상급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형태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는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서 습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게다가 아주 많이 등장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를 그냥 기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4.2를 보면 비교급이 나오는데요. 자,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의 비교급 형태는 형용사 원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원급이에요, 여러분. 그 원급 형태에 비교급을 나타내는 어미를 붙여서, 결국 어미죠, 만들고, 그 종류는 규칙형이 되는 게 있고 불규칙형이 되는 거 두 개가 있다. 여러분 한번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형과 불규칙형이 있는데 여러분 규칙형, 불규칙형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원급에 있는 그 어간이 유지가 돼서 비교급으로 바뀌면 규칙이고요. 원급의 어간이 다른 형태로 바뀌면 불규칙이에요. 그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규칙형에는 어미가 뭐가 붙냐면 때로스, 때라, 때론이라는 형태가 붙고요. 불규칙형에는 이온, 이온이라는 형태가 붙는데 여러분 요 밑에 있는 요 불규칙형 어미는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얘는 삼곡형 어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얘를 그렇게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규칙형에 붙는 요 때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2니까 한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규칙형에 붙는 이 어미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원급은 뽀네로스예요. 근데 여기에 비교급 어미가 뭐가 붙냐면 때로스가 붙죠?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뽀네로테로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네로스, 뽀네로테로스. 악한, 더 악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얘는 여성형, 중성형 해서 오스, 아온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거룩한 같은 경우에도 하기오스 아온인데 얘가 비교급이 되면 얘는 규칙형이어서 뭐가 붙냐면 때로스 붙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비교급이 되면 하기오 때로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더 거룩한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어간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때로스가 붙어서 비교급을 만든다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형용사는 비교급에서 어간이 변경되는 불규칙 형태를 취하고 이 경우 불규칙형 비교급 어미를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살펴봤던 이 형태죠. 위에 대표적인 불규칙 형용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는데 지금 꼭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아가토스 에온. 자, 비교급은 끄레이톤 온. 자, 어간이 어떻게 됐어요? 확 바뀌었죠. 아가트가 끄레이토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 자, 다음 단어 미크로스 아온. 이 형태가 뭐로 바뀌냐면 엘라손, 엘라손. 그러니까 이 어미 형용사죠. 이렇게 비교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간이 엘라스가 됐겠죠. 엘라스.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로스 에온. 얘는 나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나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얘가 더 나쁜이라는 뜻이 되면 뭐가 되냐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케이론 온. 자, 얘도 어떻게 됐어요? 어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간이 바뀌는 경우에는 때로스, 때라, 때론을 붙이지 않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어미를 이루는 제3고경 어미, 그 중에서 두 어미 형용사의 어미를
갖다 붙인다 이겁니다. 자, 한번 용법을 볼게요. 규칙 형용사의 비교급은 원급처럼 성수격에 따라 2, 1, 2 고경을 한다.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3, 3 고경을 한다. 여러분 21과를 보면 나오고요. 비교급은 비교를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형식을 취하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비교급 플러스 비교 대상에 속격형을 붙여요. 이건 좀 생소하죠. 한편 비교급의 비교 대상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애가 오와도 되지만 영어의 than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 쓸 때 뭐 better than 어쩌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than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오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구분해서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예문을 읽어볼게요. 큐리오스 에스틴 포네로 테로스 큐리아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큐리오스는 있잖아요. 뭐예요? 남성 단수 주격이니까 우선 얘는 남성이니까 남주인이라고 할게요. 남주인은 에스틴 뭐뭐이다. 어떻냐? 포네로 테로스예요. 여러분 포네로 테로스는 비교급이지만 그죠? 얘는 어쨌든 형용사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큐리오스고 자, 둘 다 관사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한 남주인은 더 악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큐리아스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여러분 얘는 대격일 수도 있지만 아로 끝나는 여성 단수 속격일 수가 있어요. 자, 문맥상 대격이 나올 문맥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요 앞에 나온 것처럼 앞에 포네로 테로스 뒤에 비교 대상의 속격형 명사가 온 거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주인은 여주인보다 악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헬러에서는 비교급 형용사 플러스 속격형 명사를 써서 이 형용사의 주어가 되는 단어랑 이 속격 명사를 비교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두 번째 이 애를 써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큐리오스 에스틴 포네로 테로스 에 큐리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한 남주인은 악하다인데 얘는 비교급이니까 한 주인은 더 악하다예요. 근데 이 경우에 큐리아스가 오지 않고요. 에 큐리아가 왔잖아요. 애가 오고 뭐가 왔어요? 큐리아 여성 단수 주격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비교 대상만 나타내는 거예요. 주격 형태로. 그럼 뭐가 생략된 거냐? 이 뒤에는 여주인은 악하다라는 것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는 남주인은 여주인이 악한 것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굳이 그죠? 앞에 나온 에스틴 포네로 테로스의 원급 포네라라는 표현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비교급 문형이 돼서 뒤에 생략됐다는 걸 우리가 다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큐리오스 에스틴 포네로 테로스 에 치고 에를 쓰고 뒤에 그냥 주격형 단어를 넣어서 생략 용법으로 비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교급 형태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나중에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최상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태를 한번 볼게요. 형용사의 최상급 형태는 형용사 원급 형태에 최상급을 나타내는 어미를 붙여서 만들고요. 얘도 규칙형과 불규칙형. 다시 말해 어간이 원급과 안 바뀌는 형태 그리고 어간이 원급과 다른 형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형 같은 경우에는 어미를 무엇을 붙이냐면요. 따토스 에 온이라는 어미를 붙이고요. 불규칙형 같은 경우에는 이스토스 에 온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미를 보고 이제 우리가 최상급이라는 걸 인지했을 때 어미를 보고 이것이 원급과 어간이 같다 다르다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전 찾아볼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어쨌든 한번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형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 다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네로스, 남성형만 따라해 볼게요. 포네로스,
포네로테로스, 포네로따토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기오스는 어떻게 되냐면 하기오스, 하기오테로스, 하기오따토스에서 이렇게 최상급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형용사는 우리 아까 비교급에서도 어간이 이렇게 바뀌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형태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어미를 이스토스를 붙여준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아가토스, 끄레이톤, 끄라티스토스. 자, 두 번째 단어 미크로스, 엘라손, 엘라키스토스. 자, 마지막 단어 까코스, 케이론, 케이리스토스. 자, 여러분 얘는 어간이 완전히 바뀐 것도 있고 일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끝과는 형태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규칙형과 불규칙형이 나눠지고 그리고 나서 어미가 또 규칙형에는 이 형태가 붙고 불규칙형에는 저 형태가 붙는구나. 이렇게 크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우리가 지금 그냥 짚고 넘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문법을 배울 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번은 이미 뭐 언급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2번 한번 볼게요. 최상급은 최상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며 종종 복수 속격 형태들과 함께 사용된 최상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복수 속격 형태를 같이 사용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누구누구들 중에서 라는 표현을 쓸 때 헬러어는 복수 속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들 중에서 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니까 이게 최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볼게요. 마리아 에스틴 이렇게 되죠. 그럼 마리아는 뭐뭐이다. 어떤 거냐? 하기오 따떼예요. 여러분 따토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하기오스라는 형용사의 여성 단수 주격이면서 최상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리아는 가장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가 왔어요? 퀴리온이 왔죠. 자, 퀴리온이 오고 나서 이 뒤에 오메가 위에 서컴플렉스가 붙으면 얘는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주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최상급 플러스 비교 대상의 속격 복수형.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는 여주인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비교급 최상급 마스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또 형용사를 우리가 배울 때 형용사를 써먹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이왕 나온 김에 한번 형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보고 넘어가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해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단어 하나만 분해해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만 볼게요. 포네로테론이에요. 여러분 테론이 나왔으니까 얘는 비교급이잖아요. 그러면 비교급 단어가 사전에 나오더라도 원래 얘의 기본형은 원급이에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포네로테로스 아오네 비교급이라고 쓰고요. 얘는 중성 단수 주격일 수도 있고요. 남성 단수 대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문맥에 따라 여러분 형태를 구분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형용사와 관련되어 있는 어형 그리고 용법 그리고 부사와 용법 최상급 그리고 비교급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어떤 더 부수적인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그 기초 이 문장 연습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주요한 단어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람바노 얘는 취하다 같다. 영어의 take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명사 테오스 우호죠. 그래서 속격 관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명사죠. 하나님. 자, 형용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격 형태만 따라 읽어볼게요. 아가토스 선한
하기오스 거룩한,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얘는 이어미 형용사라고 주의하라 그랬죠. 알로스 다른, 또 하나인데 중성 형태가 온으로 끝나는 거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아피스토스 믿음 없는, 얘도 이어미 형용사 주의하라 말씀드렸고요. 디카이오스 의로운 옳은, 까코스 나쁜, 깔로스 좋은. 여러분 얘네 둘이가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크로스 작은. 여러분 그 마이크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마이크로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다음 단어 네크로스 죽은, 포네로스 악한.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 이 아가토스랑 포네로스가 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엄격하게 구분은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까코스, 깔로스, 아가토스, 포네로스가 엄격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짝을 이룬다고 이제 봅니다. 다음 단어 뿌로토스 첫 번째의 첫째의.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부사 한번 보겠습니다. 뿌로톤 첫 번째로 우선. 자, 우리 그리고 74쪽을 피면 이제 접속사가 등장하는데요. 요까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대, 그러나 혹은 그리고인데요. 얘는 문장의 맨 처음에 오지 못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위치하는 후치사고요. 자, 까이라는 단어는 접속사고 그리고고요. 얘는 문장의 맨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부사로 해석될 경우에는 뭐뭐도 역시 뭐뭐도 좋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니까 여러분이 문맥에 따라서 잘 판단하여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